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톡스타 2부로 돌아왔습니다.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자, 시작하기에 앞서서 참여 방법부터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문자 샵 0082번,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톡스타 별톡방 6글자 검색해서 입장하시면은 2부도 함께 하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들 접수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1부에서 퀴즈 내드렸습니다. 오늘도 퀴즈 정답을 맞추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5분께 우리 스타분들의 유료 방송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릴 건데요. 자, 2부에서 제가 힌트 함께 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지금 바로 퀴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자, 오늘의 퀴즈입니다. 문제부터 볼게요.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하여 획득한 이익을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것을 일컫는 말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배당금, 2번 저당금, 3번 수당금.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문자로 보내주셔야만이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릴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힌트 드릴게요. 주주들에게 분배하는 것을 일컫는 말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분배. 이 두 글자를 잘 기억하시고 보기에서 정답을 찾아주시기 바랄게요. 자, 정답 아시는 분들 샵 0082번으로 빠르게 문자 지금부터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 2부에는 해외 선물과 관련한 코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 크루드오일 유가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폭락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대응을 해야 올바른 매매법일지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자, 세 분의 스타분들 모시고 해외 선물에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글로벌 투자 롱맨 쇼맨. 재테크의 새로운 패러다임, 톡스타 오픈. 주식, 해외 선물, 가상화폐까지 모든 투자를 한눈에. 톡스타 이용 방법이 궁금하다면 검색창에 톡스타를 검색, 톡스타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 가입 후 원하는 스타를 선택하면 준비 끝.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정보를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생활 속의 재테크 톡스타. 지금 바로 접속하세요. 급등 가치주를 발굴하는 인공지능 글로벌 시스템 트레이드 선구주자 에이지 시스템 스타입니다. 시황을 접목한 추세 매매 달인 해왕스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투자 롱맨 쇼맨의 김정철 본부장입니다. 자, 김보스타입니다. 네, 갑자기 제 이름을 얘기했네요. 네, 오늘 시장 자체가 좀 오늘 약할 걸로 예상을 했는데 갑자기 전약 후강으로 마지막에 강했는데 이 불안한 마음은 뭘까요? 이 불안한 마음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엄청 많이 사셨습니다. 불안합니다. 엄청 불안한데요. 일단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11월 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약 코스닥에는 1조 2천억을 샀는데 조만간에 문제 생길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나스닥도 급락하고 지금 시장이 난리가 나고 있는데 특히 해외 시장은 지금 엄청나게 지금 난리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짚어야 국내 투자 전략도 좀 잘 세울 수 있고, 그 다음 해외 글로벌 투자하시는 분들, 해외 투자 지금 제 지인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제 투자 쪽에 좀 업종에 종사하는 제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두 상품에 지금 인생 베팅을 다들 했거든요, 지금. 그래서 지금 그 정도로 지금 엄청나게 몰려 있는데, 도대체 어떤 상품들이 그렇게 인생 베팅을 했는지 한번 오늘 제가 좀 이따 계속 얘기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 힌트라고 드릴 건 많이 없어가지고, 저도 힌트 드릴 건 없는데, 일단 영어로 디비던드입니다. 예, 디비던드니까요. 예, 디비던드 찾으시면 됩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만 얘기 드리고, 자, 오늘 이 글로벌 투자 롱맨 쇼맨에 함께 해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제 오른쪽에는 해양스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제 왼쪽에는 에이지 시스템 스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해양스타님. 네. 대단해요. 다 맞췄어요. 지금 보시면 5일 쉽게 못 올라온다. 절대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매수 보지 말아야 했는데 방송에 어제 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아니 제가 어제 또 신세계를 했어요. 네, 신세계를 했어요. 신세계를 했는데 네. 매도를 추천드린 이유가 있었는데 네. 사실
지금 유가 관련해 갖고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무섭다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은 네. 오히려 기회의 장이었어요. 그렇죠. 제가 기회의 봤을 장이죠. 땐. 네. 기회의 장이고 제가 유가 부분에 대한 어떤 지지가 깨지기 전까지는 사실 이제 매도 부분을 굉장히 강력하게 추천을 드렸었는데 그 사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어질 시황 자체가 쉽게 반등을 올라오지 못하는 여건을 굉장히 마련했기 때문에 저도 사실 이제 7호 단가에서 70 단가에서는 조정 구간을 좀 테스트해 본 경향이 있었고 이제 70 단가가 또 깨지면서 그 단가부터는 야, 이 단가 자체는 굉장히 밀리기 쉬운 단가다 이렇게 조금 언급을 드렸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최근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매도를 집중을 포커스를 하는 이유는 그만한 명분이 있어서입니다. 네, 명분이 있다고 하는데 뭐 자세한 얘기 뒤에 한번 들어보시고 지금 현재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가 현재 이제 반등을 좀 보이려고 하다가 밀렸는데 오늘 이제 시장에서 이 크루드 오일과 천연가스 얘기가 정말 많습니다. 여기저기서 정말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저희 방송이 가장 정확한 팩트를 전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고요. 자, 그럼 HC센스타님, 자, 네. 한 주 동안 정말 많은 시장에 변화가 있었는데 HC센스타님이 얘기해 주셨던 천연가스와 오일의 상관 네. 관계 이 부분이 사실 실제로 지금 현재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특히 지금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재고가 모자르고 네. 천연가스가 재고가 엄청나게 모자르기 때문에 이거를 캐려고 천연가스를 캐다 보니 오일이 뽑히는. 네. 그래서 오일이 못 올라요. 그러니까 사실 되게 웃긴 게 이 네. 가격 따라잡으려고 천연가스가 좀 주객전도를 하다 보니까 지금 셰일 생산량이 초공격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지금 888개 찍었어요. 저번 주 기준으로. 지금 미국 수가 전혀 지금 줄지 네. 않고 그래서 이것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오일 꾸준히 생산량 증가하면서 오히려 지금 트럼프가 원하던 가격보다 더 내려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도 약간 움찔한 것 같아요. 네, 지금 상태는 너무 초저유가로 빠르게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브레이크를 지금 걸기에는 좀 너무 늦었죠. 네, 그래서 지금 단가에서는 아마 당분간 기업들이 뭐 천연가스 때문에 그나마 밸류 맞는 기업들은 생산하겠지만 오일만 순수하게 생산하는 기업들은 좀 당분간 계속 초기정부가 깨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 뭐 우리 시청자분들이 해외 선물 투자하신 분들한테 간단한 팁을 좀 드리자면 현재 천연가스 같은 경우가 미국 같은 경우가 지금 5년 평균 정도로 따져봤을 때 10년 평균으로 봤을 때도 더 낮고요. 5년 평균으로 봤을 때는 재고가 예전 재고의 한 4분의 3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4분의 3밖에 없는 것도 그마저도 지금 중국이 미국한테 좀 우리 무역전쟁 좀 그만하자 하면서 너네 천연가스 수입해줄게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지금 천연가스가 좀 급등한 부분이 있고요. 그 급등한 것 때문에 천연가스를 더 빨리 캐서 지금 미국이 올해 혹한이라고 합니다. 엄청나게 춥다고 하는데 실제는 가봐야 알 것 같아요. 혹한인지 뭔지.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지금 결국은 셰일 가스 캘려고 하다 보니까 오일까지 같이 파서 오일이 엄청나게 재고가 많이 늘어나서 지금 오일 가격이 떨어지는. 물론 그거 말고도 오일 가격이 떨어뜨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단순 그냥 말보다 제가 봤을 때 이 수요와 공급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한번 이쪽 부분 사실 뭐 나스닥도 중요합니다. 나스닥도 중요하지만 뭐 전체적으로 해서 뭐 전체적인 부분에서 이 주요 상품들 어떤 상품들이 크게 움직였는지 도대체 어떻게 식으로 움직였고 어떻게 트레이딩했는지 한번 로메션맨 코너에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일주일 동안 뭐 근황을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제 시장을 어느 정도 좀 얘기를 해주셔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난주 해외선물 핫데일로 한번 볼게요. 지난주 해외선물 핫데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는 해왕스타님이 어떤 걸 얘기해 주셨는지 한번 해왕스타님. 자, 지난주에 뭐 오일 나스닥 뭐 얘기를 해 주셨는데 사실 지난주에 이제 어떤 지지 라인이 깨지면은 매수에 대한 포커스를 굉장히 맞추려고 했는데 이게 제가 보고 있던 지지였어요. 상황 자체가 최상단부터 이제 나오던 이제 지지 자체가 깨지기 못했기 때문에 나스닥에 이제 이 지지를 깨고 올라갈 가능성을 시사했는데 지금 상황 자체가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이제 나스닥이 6200 라인까지도 좀 추가적으로 하락할 구간 자체가 성립됐다는 점에서 지금 나스닥에 대한 포커스를 매도 부분으로 굉장히 맞추는 게 나을 거고 사실 나스닥을 많이 못했어요. 왜냐하면 유가라는 어떻게 보면 좋은 상황이 마련돼 있었기 때문에 메인 상품. 조금 유가에 대한 매도 포커스를 굉장히 많이 맞췄어요. 근데 나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뭐 기술주들이 다 지금 완전 맛이 간 상태인데 사실 페이스북은 지금 대량 매도들이 출회되고 있거든요, 완전히. 그 지분을 주요 지분자들이 다 지분을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들 좀 계속 지속되면 나스닥 같은 경우도 저점을 깨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해 보는데 뭐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일단은 어쨌든 간에 지금 전반적인 증시 자체가 중요 라인 자체를 다 깨고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6,200 라인까지는 좀 매도 포커스를 굉장히 맞출 생각이에요. 일단 6,200까지는. 네네. 네. 그리고 나서 사실 이제 장기 포지션 자체가 성립되는 구간 자체가 이 구간 내에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겠고, 만약에 최상단부터 오던 지지 자체가 깨지게 된다면은 이거 자체는 무조건 이제 자꾸 버티는 식으로 조금 끌고 갈 가능성이 커요. 이건 수익을 진짜 많이 줄 기회가 한 번은 이 자리에서는 성립될 가능성이 굉장히 열리겠다 하고서 지금 상황은 지켜보고 있지만은 추가적인 매도 부분은 지금 당장 이제 데일리 포지션으로 추가적인 매도 부분을 집중해서 봐야 돼요. 여기서 저가다 이런 식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이런 저가에 대한 포커스 자체를 6,200 라인, 이 라인으로 잡고 포커스를 맞추는 게 굉장히 좋고, 그럼 이 라인 자체가 굉장히 빠듯하죠. 상황 자체가 추가적으로 빠지는 게. 그렇기 때문에 데일리 매매로 가셔야 돼요. 장기 포지션은 안 됩니다. 아, 장기 포지션은 좀 네. 쉽지 않다. 오버나잇 네. 포지션은 절대 안 나와요. 저 때는 상황 이거 자체가. 위아래 흔드는 폭이 너무 세서. 그렇죠. 지금 위험해요. 오션 크루드오일 지난주에 이제 매도 얘기해 주셨는데. 자, 유가 자체는 사실 이제 제가 지속적으로 매도를 드렸었던 이유는 첫 번째 이제 이란 제재 있었죠. 네. 이제 얼마 안 됐는데 사실상 너무 이제 진폭이 크다 보니까 이란 제재는 이미 시장에 반영이 돼 있는 상황에서 제재를 펼치면 매도로밖에 내려갈 수가 없어요. 상황 자체가. 그리고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이거는 과거 때부터 좀 들리는 건데 오펙 애들이요. 합의를 잘 안 해요, 원래. 원래 네. 제일 결속력 없는 오펙 이거 진짜 당하면 안 돼요. 감산 잘 안 지키고 유명하고. 작년에 이제 2016년도 있죠. 그때 감산을 처음으로 몇 년 만에 지니까. 그때 제가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그렇게 잘 지킨 거 처음 봤어요, 제가. 그렇게 이렇게 하겠다 하고서 지킨 거 자체가 신기할 정도로 원래 얘네가 합의를 잘 안 해요. 근데 가뜩이나 이제 감산에 대한 반영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오는 건데 이란 제재라는 시황부터 있고 일단 지지층이 너무 버티고 있었어요. 상황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 뚫지 못한 거예요. 상황 자체가. 근데 제가 한 2주 전부터 지속적으로 얘기를 드렸던 점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68라인, 65라인, 60라인 계속 내려오면서 여러분들도 좀 느껴야 돼요. 매수는요, 함부로 보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 시장에서. 지금 저가를 어디까지 갈지 테스트를 하지 마세요. 절대로. 어떤 강한 3파동이 나왔던 지지 라인 자체가 깨져야지 그때부터 매수에 대한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보통 여기서 많이 죽어요. 여기 저가. 이제 거의 끝에 왔구나. 이러면서. 그죠. 네. 모든 지표나 모든 보조 지표는요, 차트에서 나오는 건 답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게 이미 70라인, 60라인 다 이때부터 이제 극점, 하단 극점이라고 다 표시가 돼요. 어쩔 수 없이. 이런 추세는. 근데 시황적으로 봐야 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이란 제재라는 거는 매도 포지션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그리고 감산이라는 주제 자체도 이미 시장에 반영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상황에서 전일 이제 러시아에 대한 불참 가능성이 엄청나게 나왔었어요. 그러면서 매도세가 엄청나게 시작된 거예요, 또.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또 한 번 극점을 노리겠다고 매수를 보는 것 자체는 또 어리석은 짓을 2주 동안 했던 행동 자체를 또 반복하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그러면은 지금 최상단에서 단기 지지가 어디부터 열리냐면은 최소한 57라인은 깨지고 들어가야지 그때부터 매수 포커스를 한번 보겠다. 57라인을 네. 뚫고 위로 상향 돌파. 이런 생각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어야지 어떻게 보면은 지속적인 수익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일봉상 보면은 57라인이 깨져도요, 조정에 대한 국면을 먹는 각오로 들어가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조정에 대한 국면. 그럼 지금 조정에 대한 최상단에 대한 국면 자체가 어디까지 열릴까요? 이러면은 지금 57라인을 뚫었다고 가정했을 때 63라인, 64라인까지 이렇게만 보는 게 정석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 지지가 또 밀렸을 때 또 보는 거고, 시황에 발맞춰서 추세 때 긋고 대응하는 전략이요, 가장 보수적이면서도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뭐 한다고 이제 여기 극점입니다, 여기 극점입니다, 50라인, 51라인, 50라인 극점입니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60라인, 55라인 다 극점이라고 얘기한 상황이 또 나왔는데 이번엔 52라인까지 뚫었는데 또 어디까지 내려가. 이 지지 자체가 밀려야지 그 다음 뭐 극점에 대한 조정에 대한 가능성이 시사가 되는 거지, 지금 상황에서는 극점을 예측하지 마세요, 절대로. 57라인이 깨지기 전까지 또 매도에 대한 포커스를 굉장히 맞추겠다, 이런 마인드를 또 유지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자리에서부터는 오버가 안 돼요. 데일리적으로 무조건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반등폭도 이러면 또 기술적 반등폭도 그죠. 크기 때문에 단가 자체가 지금은 오버를 들고 갈 단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지금 먹고 웬만하면 수익 내면요, 어느 익절 구간에 지정해갖고 데일리로 청산을 계속적으로 이끌어가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왜냐면은 이 단가가요, 조정을 한 번 줘버리면은 말도 안 되게 올라가는 단가예요. 근데 자, 만약에 이제 튈 때는 또 무섭게 그죠. 튈 겁니다 또. 최근 나오는 시황 자체에 사우디 얘기도 나오는데 갑자기 이제 러시아 갑자기 오펙에서 합의해갖고 감산 진행한다고 이제 판 뒤집혀버리면은 이제 유가 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제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사우디에서 면죄부를 줬는데 민주당에서 니 맘이냐? 이게 그죠. 니 맘대로 면죄부 주는 거야? 이렇게 지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것 때문에 지금 유가가 지금 오르고 있는데 다시 뭐 이 부분이 좀 세게 나왔을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예, 세게 나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전문가 개인적 의견은 없었지만 실제로 그 이밤이라고 얘기했어요. 예, 실제로 민주당에서 그런 얘기 했기 때문에 예, 그 얘기 그대로 제가 전해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한마디로 대통령이 그런 소리 하는 거 자체가 솔직히 어떻게 보면 이게 국제법상 문제가 있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재하고 싶은 나라는 제재하고 제재하기 싫으면 제재하지 않겠다. 약간 이런 스타일로 들리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G20 때 아마 미국이 엄청나게 공경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이거 만약에 가스규지 사건에 대해서 그냥 넘어갔다가는 상당히 좀 크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다들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아마 또 이런 이 뉴스가 급등하면서 그냥 그런 뉴스 반영해버리면 또 순식간에 또 급등도 나오니까.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버다에서 좀 자제해라.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고요. 뭐 추가적으로 뭐 해주실 말씀 없나요? 일단은 지금 단가에서 조금 이제 중요하게 볼 자리는 이제 50채리 지지가 넘어가야지 매수를 보겠다, 포커스를 맞추겠다 이거를 가지고 일단은 오늘 굉장히 매매가 힘들 거예요. 지금 단가에서. 사실 이런 어제 같은 400틱 하락 구간이 터지면요, 조정에 대한 단가를 100에서 200틱 정도 줘요. 원래 차트라는 게 파동이기 때문에. 100에서 200 정도. 근데 전일부터 이제 아침부터 이제 장이 시작되면서 많이 올라온 상승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이 구간 내에서 매매하는 게 굉장히 빠듯할 거예요. 예상치로는. 그래도 어떻게든 추세를 타고 이제 수익을 내야 되는데 오늘 고가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열리는 자리가 이제 55.22 자리예요. 20 자리. 55.20 자리. 오늘자로 고가 자리가. 그러면은 전일 이제 차트를 지속적으로 좀 보면은 자, 하락 패턴이 굉장한 강세를 이룬 다음에 이제 조정 국면이 지속적으로 좀 이루어진 국면이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지금 조정에 대한 국면을 좀 먹고자 이런다면은 55 라인 좀 넘어서면은 익절에 대한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지금 단가 자체가 틱으로 봤을 때 최하단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단가 자체가 54 라인까지예요. 그럼 조정에 대한 국면을 한번 수익을 내보겠다 하면은 이 지지라인 기준으로 차트를 봐야지 정석적인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게 있어요. 틱 차트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55라인까지 한번 반등을 주기 위해서는 54라인 인근에서 매수 포지션을 쥐고 손절을 짧게 타이트하게 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0틱에 대한 익절 구간을 정해놓고 일관되게 조금 매매를 하는 게 가장 정석적인 거고, 오늘은 조정날이에요. 조정날. 단순히. 그러니까 그 하락에 대해서 반등이겠죠, 반등. 조정 반등. 네. 어제 하락분에 대한 조정 반등이 이루어지는 날이기 때문에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시고, 만약 이제 장세가 이 기준 추세대가 이제 55라인, 55점 초반대를 머무르고 나서 이 지지 자체가 밀린다면은 여기서 다시 한번 매도가 시작될 가능성이 굉장하게 열리는 구간이에요. 그러면 이 기준 자체가, 이 선환화 자체가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다는 거는 이제 정회원분들도 이해를 하실 거예요. 제가 항상 이렇게 강조를 하지만은 손익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손익비가 해외 선물은. 손절은 물리면은 풀어버리고, 익절은 좀만 내버리고 수익 내버리고, 이런 매매로 하면요 당연히 수익 못 내요. 해외 선물에서. 그런 마인드. 주로 하는 매매입니다. 네, 그런 마인드로 하시는 분들. 네. 수익 낼 때는 한 20틱, 30틱 내고, 손절 나면은 한 100틱까지도 버텨요. 수익 나면 네. 이렇게 20틱 가잖아요. 일단 손이 근질근질거려서. 네, 과감한 이제 손절이라든가 본절에 대한 어떤 리스크 관리 자체는요, 해외 선물에 가장 동반돼야 될 그거예요. 확신 자체를 가지지 마세요. 제가 항상 하는 건데, 매매하면서 느끼는 거는, 저도 제가 진입한 포지션에 대해서 100% 확신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언제든지 리스크 관리를 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뒤집혔을 때는 과감하게 손절을 쳐내고 익절에 대한 기준 자체를 딱 정했으면 거기 라인이 깨질 때까지는 난 익절을 잡겠다 이런 마인드로 유지하는 게 굉장히 이상적인 거예요. 상황 자체가. 어쨌든 중요한 거 자체는 지금 시황 자체가 어쨌든 사우디랑 이제 포커스가 굉장히 맞춰질 거예요, 당분간. 사우디랑 트럼프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오펙에 관해서 여기에 포커스가 굉장히 맞춰질 내용인데, 제일 중요한 단가는 57 단가가 넘어가야지 본격적으로 조정에 대한 장세가 열리니까 그때부터 매수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고 매매 임하시면은 조금 나쁘지 않은 모멘텀으로 이어가고 지속적인 누적 수익을 쌓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은 57단가. 일단 57단가까지 이제 반등이죠. 반등해서 다시 뚫고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여야 그때 좀 매수를 좀 볼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에이지스 데이비타님, 지난주 해외생물 핫딜로 골드를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아, 골드가 근데 올랐어요, 역시. 네. 예. 아, 이 골드, 이 촌촌원을 수익을 냈습니다, 또. 한번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골드는 사실 이제 저번부터 계속해서 매수에 대한 지지 포인트를 1195선부터는 이제 강하게 형성이 된다라는 부분을 주시를 해드렸고, 1200선 정도면은 사실 골드가 많이 저평가된 라인이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1200선 찍고 나서 갑자기 터닝을 보여줘서 300T가량의 상승세를 보여줬죠. 사실 골드 같은 경우에는 장기 차트로 빼서 보시면은 이거는 보입니다. 지금 기존에 장기 차트로? 네, 장기 차트로 쫙 빼서 보시면요, 연결 선물로 빼서 보시면은 사실 2008년대 계속해서 상승분 반영하고 나서부터 사실 1100선이 거의 최저점이었고, 근데 이때부터는 금리 인상 들어가고 나서 다시 이 선을 회복을 못하고 있죠. 금리 인상 들어갈 때마다 점점 저점을 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1195선 정도면은 저점, 그 다음에 1200선이면 충분히 저평가 라인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추가적인 반등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좀 단청산 한번 가져가실 때가 됐죠. 지금 28.9 라인에서 저항선이 있었기 때문에 28.9 라인 찍고 단청산들을 좀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골드에 대해서는 청사신호 한번 드리도록 하고요. 다시 골드에 대해서 매매할 타이밍이 언제 올까 기대하시는 분들 지금 12월 6일자로 하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금리 인상이 이제 12월 20일 날 일어나죠. 네, 금리 인상이 동결이 날지 인상이 날지 부분에 대해서 미리 위원들이 지금 현재 발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당히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상당히 퍼센티가 떨어졌어요. 지금 거의 약간 원래 금리 인상해야 되는 분위기인데 네네. 이 노이즈가 너무 많이 껴가지고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의장이 9월 달까지만 해도 공격적으로 인상하겠다라고 하고서 보고서에서도 강하게 밀었죠. 분명히 강하게 밀었고 위원들도 동참을 했는데 딱 이제 인상식이 점점 가까이 오니까 이번에 또 인상해서 폭락자 한 번 더 나오면은 우리는 부의장이나 뭐 부의장 혹은 이제 연준 뉴욕 총재 셋 중 하나는 목이 날아가겠구나. 거의 이 정도 위기를 좀 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진짜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제로 미국 언론에서는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좀 신세기 씨와 외신캐스터들이 자주 얘기해 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미국 언론에서 지금 원래 트럼프 대통령 친 트럼프 언론이 폭스 TV밖에 없잖아요. 네. 나머지는 다 반 트럼프잖아요. 반 트럼프 언론에서 하는 얘기는 아무리 해도 트럼프보다는 파월이 낫다. 자르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 주시죠. 네. 일단은 그래서 지금 클라리다 부의장이 공격적으로 지금 인상 플랜에 대해서 반대 플랜 제시했습니다. 사실 의장이 맞아요. 인상을 지지하는데 맞아요. 부의장이 반대를 제시하는 게 웃긴 게 없거든요, 잘. 의장이 사실 또 경제학 출신도 아니라서 또 이거 계속 얘기하기가 좀 그래요. 네, 사실 좀 발언에 힘이 좀 없죠. 네, 없어요, 좀. 경제학자의 뼈대를 쫙 굵게 해놓고선 왔다. 그러면 그냥 시장에 반박을 딱 주면서 우리가 경제를 몇십 년 연구했는데 좀 어떻게 시장이 그걸 따라오느냐. 면박 줄 수 있는데. 그럴 수가 있는데 사실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없는 상황에서 일단 좀 공격적으로 본인의 이제 로펌 출신이라는 거를 강조를 해가지고 한번 밀어봤는데 지금 민 거의 결과가 증시가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사실 파월 의장은 좀 덜덜 떨면서 금리 인상 버튼을 눌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다음번 인상을 진행하더라도 분명한 거는 내년도랑 후년도 플랜이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지금 다플롯을 딱 인상 내년도 3.25%, 그 다음에 후년도 3.5에서 7.5%까지 이렇게 찍어놨는데 사실 2%를 제대로 찍을 사람은 이번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들 중에는 심지어 2020년도 전망을 4%대까지 찍은 위원도 있었어요. 이분들 이렇게 찍으셨다가는 다음번에 좀 자리를 못 지키게 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내년도 플랜, 후년도 플랜이 분명히 떨어지는 만큼 골드에 대한 매수 대비 포지션 미리 좀 준비를 해놓으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부분 제시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지금 12월 6일자 기준으로 제가 한번
위원들의 표결 현황을 저희 톡방에서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예. 이거는 이제 예전에 그 한번 전까지 해주셨죠? 예, 한번 제가 금리 인상 때마다 종종 해드리는 건데 금리 인상 직전까지 위원들이 사실상 동결에 참석을 하느냐 인상에 찬성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 가능성 그냥 나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그냥 투표입니다. 투표. 예. 아무리 시장에서 뭐 인상 확률에 대해서 예측을 해봤자 그냥 투표하는 당사자들이 이쪽 저쪽으로 갈리면은 답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거 기준으로 지금 어느 쪽으로 더 치우쳐져 있는지 말씀을 드린 다음에 만약에 인상의 70% 이상이 가 있다. 그럼 저희는 그때부터 골드 매도 베팅을 스타트하겠습니다만 당연히 이번에는 70%가 살짝 못 미칠 것 같아요. 한 65%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딱 5대5예요. 지금 의장, 부의장도 반대고 뉴욕 총재는 또 인상 찬성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다른 총재들 2명은 또 동결에 대해서 지금 찬성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딱 5대5로 갈린 상황에서 어느 쪽에다가 더 표결이 많이 던져질지에 따라서 저희가 골드에 대한 매도 베팅을 추가로 한번 들어갈지 혹은 금리 인상 당일에 20일 날 딱 인상 들어가고 나서 골드에 대한 매수 베팅을 들어갈지 이걸 좀 결정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미리 좀 들어와서 그 날짜만 좀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5일 저번 주 저희 토요일 날도 68.12에서 매도 치고선 쫙 끌어내렸었는데 어제장에 저희가 57.45에서 매도를 치고 쫙 끌어냈었죠. 끌어내다가 중간에 저희가 중도청산을 56에서 한번 드리고 그다음에 56.08에서 단타로 한번 먹었습니다. 단타로 한 20몇 틱 정도를 한번 먹고 그다음에 쫙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지금 53까지 숏이 쫙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뭐 ETF에 대해서는 매도에 대해서는 선물장에서 무조건 매도. 이 상반된 포지션을 계속해서 들이면서 차트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단가를 점점 낮춰가면서 ETF 가져가면서 선물장에서는 더 공격적으로 수익을 쫙 내가고 있는데 오늘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매도선들 한 지금 3개 정도 그어드렸는데 올라오실 때 매도 포인트 위주로 좀 가셔야 되고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저희가 매도 한번 쫙 먹어서 들어갔던 57.45선 분명히 좀 추천드릴만 하고 56.24선도 오늘장에도 추천드릴만 한 선이다. 그래서 이 두 라인 좀 강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봤을 때는 오일하고 이 골드 같은 경우는 좀 어느 정도 좀 방향성이 좀 보이지 않나 뭐 이렇게 좀 얘기를 좀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오늘 이제 뒤에 이제 어떤 상품들이 이번 주 핫딜이 될지 모르겠지만 뭐 추가 좀 얘기를 드리자면 오늘 이제 오일 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게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그 가스거지 얘기를 오늘 하면서 초두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다 이란 때문이다. 거의 이 정도면 거의 망언이거든요. 이거 다 아니 가만히 있는 이란을 사우디 가시크지 사건 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란을 이제 이란 때문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내용 뭐냐면 그 예멘에서 지금 예멘에서 사우디하고 이란 대리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멘에서 그것 때문에 결국 이렇게 발단이 됐고 너 책임이다. 이렇게 하니까 이란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미국 캘리포니아 산불 난 것도 우리 때문이야. 그걸로 지금 싸우고 있어요. 지금 트위터 보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뭐 강경한 것 같습니다. 강경한 것 같은 트럼프 사실 대통령의 뭐 생각은 성관계를 굳이 보자면은 트럼프가 먼저 이란에 불을 지르고 나서 이제 후발적으로 전쟁을 치른 게 맞죠. 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뭐 이란은 그냥 후발적인 대응이 당연한 부분이고요. 근데 지금 사우디가 계속해서 뭐 카슈크 건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 만약에 차트가 실질적으로 떨어지더라도요. 이거는 정말 단기적인 이슈입니다. 사실 미국이 역대 단기적인 이슈예요, 진짜. 진짜 역사상 개인 한 명 때문에 나라를 공격해가지고 사업을 망친 일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 민주당에서 지금 그 건을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냐, 우리 미국 시민을 압박한 사건을 그렇게 넘어가려고 그러냐. 민주당이 하원 가지고 있어서 그거 공식적으로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너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거 결정이 아마 뒤집힐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결정이 그렇게 뒤집히더라도 사실상 사우디와 미국 전선을 깨뜨려가면서 뒤집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물론 그렇긴 하겠죠. 그렇긴 그것 때문에 유가가 밀린 것 같은데 여튼. 그래서 일단 이 다음 주 움직임, 이번 주 포함해서 이 다음 주 움직임 참 궁금한데요. 그럼 이 다음 주에 역시 뭐 어떤 게 가장 핫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음 주 해외 선물 핫딜 한번, 해외 투자 상품 핫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이지스테이님은, 오일 ETF하고 오일.
오일을 얘기를 해주셨네요. 오일, 뭐, 천연가스는 안 들어가시는 건가요? 네, 천연가스는 사실 지금 소비재로서의 장기 방향이랑 단타 방향이 네, 알겠습니다. 달라졌기 때문에. 네. 그럼 해양스타님 골드, 바뀌었어요. 지난주에 서로 다 반대로 했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양스타님 한번, 골드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에이지 시스템님께서 언급하셨던 내용과 저는 굉장히 공감이 가요.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은 지금 FOMC에서 나오는 내용 자체가 여러분들 금리 인상에 대한 강세가 스탠스가 꺾일 가능성이 앞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스탠스 자체가.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그래도 꽉 치고 올라오면 그래도 금리 인상 계속 상태는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사실상 저는 지금 굉장히 의문인 건 뭐냐면 요새 달러의 포커스를 굉장히 못 맞추고 있는데 네. 지금 금리를 올릴 수 없는 조건이에요. 네, 근원소비자 물가지수가 금리를 올리기 약간 힘든 조건이다. 네. 근데 시장은 지금 FOMC의 답변을 기다리는 듯한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사실 다음 주 이제 골드가 만기예요. 골드가 만기여서 어떤 지지 라인을 딱 이렇게 저항대를 딱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이 저항대 이탈이 일어난다면은 저는 매수에 대한 포커스를 굉장히 맞출 생각입니다. 왜냐면 달러의 하락 추세가 오는 거는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FOMC에서 기조 스탠스를 변화를 한다는 언급만 있다면은 매도 추세 강하게 올 거예요. 그러면은 V자 형국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어요. 골드라는 상세 자체는. 최근에 골드가 이제 미적지근했는데 개인적으로 여기가 이제 저항이다 이렇게 조금 판단할 수 있겠지만은 오히려 이 저항대가 이탈이 된다면은 강한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부터 이제 매수에 대한 강한 모멘텀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건 자체가 보면은 일단 FOMC에서 스탠스 변화에 대해서 언급이 있어야 돼요. 확실한 언급. 먼저 확실한 언급. 여러분들한테 언급드리지만 저도 확실하게 FOMC가 딱 이렇게 얘기를 꺼내야 됩니다. 내년에 천천히 인상하겠다. 다시 예전보다 좀 천천히 인상. 상대적인 겁니다. 최근에 엄청난 매파적인 이런 지속성을 이어간 상황이었는데 사실 매파적으로 계속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 상대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매파적인 성향을 죽이고 비둘기적인 메시지를 조금이라도 뿜는다는 언급 자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최근 파월이 나와서 하는 말 자체가 계속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주구장창 강조하면서 꺾이질 않아요. 강한 매파였어요. 근데 한 번이 꺾이는 제스처만 있다면은 그때부터 이제 골드랑 이제 달러가 하락 추세가 시작되면서 강한 매수세가 시작되는데 일단 기준 자체는 1235.0으로 잡고 있습니다. 1235.0. 1235.0이 이탈될 시 강한 매수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아까 5일 추세랑 1235.5를 보고 있어요. 상향 동파했을 때. 그렇죠. 근데 조건 자체 추가적으로 부여해야 되는 게 강한 FOMC의 코멘트. 언급입니다. 네, 언급입니다. 이 두 가지 조건만 합이 맞는다면 엄청난 강세를 띨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저한테 그게 엄청난 바를 시사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저도. 그죠. 최근 이제 달러가 굉장한 강세를 뿜었던 거는 스탠스 기조에 대한 근원소비자 물가지수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조 자체를 꺾이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쉽사리 눌리지 못하는 조건 자체를 지속적으로 보여줬었는데 근데 이 기조만 꺾인다면은 오히려 이제는 상방에 대한 추세가 완전히 꺾이고 하방에 대한 엄청난 추세가 시작될 가능성이 굉장히 열린다. 사실 지금 유로존 상황은 그닥 볼 필요가 없어요. 유로존 상황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통화 정책 자체가 어떻게 보면 뻔히 보이는 상황이고 뭐 크게 변화가 없기 그죠. 때문에. FOMC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 달러, 유로, 이제 골드, 엔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10년물 채권 보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이게 지지가 뚫리고 달러가 하방이 시작되더라도 매수는 보지 마세요. 그건 달라요, 지금 상황이. 작년 12월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채권은 매수를 보지 말아요. 네, 채권은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일본하고 중국하고 지금 미중무역 자체로 가지는 유일한 무기가 미 채권이에요. 그렇죠. 이거 가지고 싸울 가능성이 굉장히 열리는 구간에서 미 채권이 반등이 심하게 오겠다 이 관점을 보기보다는 골드랑 엔 기준으로 좀 매수적으로 포커스를 맞추는 게 가장 이상적일 거라고 골드와 생각합니다. 네. 작년 12월에 달러가 엄청난 하방 추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10년물 채권만 못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미중 무역 자체가 굉장하게 그때부터 일컬어지고 그거 자체로
일본과 중국에서 국채에 대한 매도 가능성을 굉장히 시사했기 때문에 근데 아직까지도 그 모멘텀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10년물 채권은 제외입니다. 골드, 엔. 근데 10년물 채권도 원래는 안전자산인데 이거는 제외하는 게 이상적일 거라고 좀 보고 제가 또 있어요. 10년물 채권 같은 경우는 진짜 큰 터였을 때 오르더라고요. 그죠. 네, 진짜 큰 터였을 때. 그래서 1235.0 이탈했을 때 그 기준점을 잡고 그때부터 매수를 본격적으로 보시는 게 오히려 골드 자체를 안정적으로 좀 볼 수 볼수 있고 있다. 큰 수익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열린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약간 골드 의견은 지난주 이제 내용하고 이번 주에 이제 추가적으로 더 뷰를 얘기해 주셨는데, 상당히 좀 인맥상통한 부분이 있습니다. 두 스타님들이. 그럼 이제, 오일입니다. 문제의 오일이네요. 문제의 오일. 근데 제 주변 사람들 천연가스에 더 관심이 있어요. 지금. 천연가스 너무 관심이 많아서, 지금 뭐 난리 났습니다. 계좌 개설하라고 가고 지금 난리 났어요. 근데, 예, 이 부분 오일 ETF 한번, 오일 ETF 오일. 어떤 방향성으로 얘기를 해주신지 한번 NC 스타님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뭐 오일 말씀드리는 어차피 천연가스를 얘기를 한번 드려야 되기 때문에 천연가스 한번 좀 얘기를 드리면요. 지금 기존의 저항선이 지금 861선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장 보시면은 거의 861 부근가에서 860에서 한 3틱 밀려네요. 이 정도 밀리고 나서 그대로 다시 또 매도 포인트로 떨어지고 있는데 뭐 여기가 일단 마지막 저항선인 만큼 여기서 들어가신 분들은 손절은 그대로 잡으시고 장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장기라고 해봤자 웬만하면은 이틀 이상 저는 안 끌어가게 좀 희망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소비재이기 때문에 소비재이기 때문에 장기로 막 끌고 가시는 거는 별로 좋진 않아요. 왜냐?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 그 ETF가 하나 상장돼 있어요. 천연가스 여러 개가 상장돼 있긴 한데 일단 우리나라 ETF를 또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요. 제가 간단하게 한번 소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ETF가 간단한 소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예. 이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지금 대표적인 ETF가 ETN이네요. ETN으로 상장되어 있네요. ETN으로 상장되어 있는데 이게 천연가스 인버스 레버리지라고 있거든요. 지금 여기에 지금 다들 꽂혀가지고 지금 여기에 지금 다들 꽂혔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밀렸거든요. 천연가스 인버스니까 반대거든요. 반대. 그러니까 천연가스가 엄청나게 올랐으니까 엄청나게 떨어졌겠죠. 예, 근데 이게 천연가스 이거 말고 이제 천연가스 레버리지도 있어요. 네. 정말 엄청난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게 우리나라 원래 상한폭 30%거든요. 네. 30% 넘었어요, 이게. 이게 상승폭, 하한폭이 30% 다 넘어버려가지고, 등락순위 1위를 이루고 있던 적이 있습니다. 예, 계속 한번 해주시죠. 예. 일단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제 소비재다 보니까 매도 플레이를 가시면 안 되는데 문제는 이번에 지금 베이커즈 굴착 장비수를 좀 한번 보실게요. 예. 베이커즈 굴착 장비수 보시면은 지금 888개까지 늘었어요. 888개까지 는 핵심적인 이유가 셰일 가스 때문이죠. 셰일에서 나오는 오일 가스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지금. 가스로 돈이 벌리기 시작을 하니까 오일보다는 일단 가스채가 채굴 해가지고 이거부터 팔아버리고 오일은 쟁여두다가 나중에 팔면 된다. 지금 이런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시추공수가 이번에 오일 가격이 폭락하면서 이란 건 터지고 사우디 뭐 가슈거지 건은 사실 좀 터질락 말락하다가 이게 왜 터졌나 싶은 그런 이슈지만 그 이슈 타고선 떨어지는 가격에서 오일 때문에 지금 생산량이 떨어질 줄 알았더니 반대로 천연가스 때문에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치고 가면서 오히려 지금 오일만 계속해서 재고량이 늘어나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오일이랑 천연가스 시황을 반대로 보시다가 사실 이제 다시 또 셰일이 주도하는 상태가 돼버렸기 때문에 천연가스랑 오일 둘 다 매도 모멘텀을 깰 수가 없다라는 부분. 그래서 천연가스도 최소한 2주 정도는 앞으로 베이커즈 굴착 장비수 웬만하면 토요일에 한번 보시면서 가시는 게 좋아요. 보는데 이번 주 또 늘었다, 다음 주 또 늘었다 이러면은 천연가스 매도 랠리 한번 뭐 ETN 정도는 가보실만 합니다. 손절폭도 그렇게 클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생산량을 급격하게 갑자기 30몇 개씩 줄일 수는 없죠. 지금 상태에서 줄여봤자 일단 시추공 판 거는. 판 거는 일단 돌려야 돼요. 지금 단가 떨어지는 거 다 보면서 추세 보면서 올린 거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우리 지금 단가에서 천연가스로도 충분히 마진 난다라는 입장입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뭐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을 보기에는 생산량이 증가해주고 있는 만큼 매일 토요일장마다 베이커즈 굴착 장비에서 체크하시면서 ETN 상품은 그렇게 끌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면 오일은 계속해서 재고량이 증가해 주는데 상승 모멘텀을 보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렵겠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근데 이 랠리를 좀 즐기시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생산량이 오일도 미국에서도 증가시켜주고 사우디에서도
미국 눈치 보면서 증가 살짝 해줬고요. 그다음에 이란은 우리 못 팔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팔았죠. 많은 국들이 우리 거랑 이제 계약하게 생겼네. 열심히 파죠. 그럼 이 3국이 다 팔고 그다음에 러시아도 점유율 이참에 또 뺏길 수 없으니까 또 줄일 수는 없어요. 감산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또 본인들 동결 내지는 추가적인 증산, 참여 조치를 들어갈 텐데, 그럼 지금 상태에서는 사실 뭐 어느 주자들도 빼주려고 하지 않고 있는 만큼 지금 오일은 계속해서 매도 모멘텀 내려가는 거 올라올 때마다 단타로 선물장에서 치시고 ETF에서는 근데 반대로 좀 대응을 해두셔야 되죠. 지금 오일 가격은 사실 50달러 때문에 굉장히 좀 낮은 가격이에요. 어차피 과거에 100달러에서 놀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그냥 장기로 초장기로 100달러까지 좀 묵묵히 끌고 가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미리 그냥 이때 정말 장기 투자하시듯이 저점 매수 쟁여두시듯이 하시면 됩니다. 더 내려가면은 뭐 한 2달러 떨어질 때마다 계속 0.5%씩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씩 계속 넣어가지고 보유 물량을 늘려가세요. 늘려가신 다음에 장기로 어차피 소비재는 태우는 거기 때문에 돈도 태우면은 가치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만큼, 그렇죠. 돈이 줄어드는 총량이 만큼 줄어드는 만큼 가치는 상승을 할 수밖에 없죠. 오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일 자체는 어차피 세계적으로 딱 함유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재고량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소각을 시키는 만큼 오일은 초장기로 가면 갈수록 더 증가하는 제목입니다. 오히려 다이아몬드 같은 곳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이런 데 투자하는 게 더 낫죠. 그래서 그런 개념으로 그냥 보유하시고 오일은 단타적으로는 계속해서 시황 아직까지 이번에 만약에 주말에 또 베이커리 장비수 증가해가지고 900개 찍는다? 900개 찍으면은 추가적으로 매도 모멘텀들이 더 나오죠. 그럼 그때마다 숏 한 번씩 플레이 해주고 그 다음 주장에서 베이커리주 굴착점에서 혹시라도 줄어들지 않는지 이 부분만 체크하시고 줄어든다. 그럼 일단 단기 청산 이렇게 대응하시면은 충분히 좀 플레이에서 재미를 보실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사실 이렇게 추세 쫙 나와주는 구간이 시스템 트레이드들도 수익 제일 잘 나와요. 엄청 잘 나오는 이번에 저희 시스템 트레이드 수익 거의 지금 60% 넘었습니다. 계속해서 터져주고 매도랠리 끌어가면서 수익 쫙 나고 있는데 이때 랠리 시스템으로 돌리고 올라올 때 매도 쳐가지고 수동으로 매매하고 그다음에 단가 떨어질 때마다 ETF는 그냥 저가에서 뒤에서 해놓고 이러면은 꼬묵 좋고 매우 좋고 3중으로 드실 수 있는 방식이에요. 가랑치고 가지 잡고 도랑치고 가지 잡고.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오일을 제일 많이 요리를 해 먹으셔라. 좀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메인은 뭐 오일이 좀 될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북극이라고 하죠. 북극에 이제 북극 진동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오실레이션이라고 이런 지수가 있는데, 이 지수가 마이너스가 되면, 엄청난 혹한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마이너스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혹한이 오면, 미국 혹한이 오면, 이 천연가스, 더 갈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제 지인들이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걱정돼서. 네. 저는, 이게 인생 배팅이라 그래가지고, 제 주변에 이제 다 어깨 관계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다. 네. 근데 지금 오일 밑에서 ETF를 엄청나게 사고 있고요. 지금 천연가스 위에서 엄청나게 ETF 매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이걸 과연 이 포지션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사실 지금 여기까지 들어가면 이제 또 제가 지구과학 올림피아드 국가대표 후보 출신이었는데 여기까지 넘어가야 되지 않나. 그 강의까지 들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거는 뭐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오프라인 스쿨 때 오셔가지고 물어보시고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 아까 드린 포지션대로 지금 오일은 오늘 장에도 매도 포지션 2개 강추드리는 포지션 드렸습니다. 지금 올라오면은 56.24 그다음에 57.45 이제 2 포지션 드렸기 때문에 해외 선물 쪽에서는 해외 선물에서는 이제 여기서 매도 치시면 되겠고요. 지금 오일 ETF 매수를 보시는 분들께서는 단기적으로 지금 추세가 추가적으로 하락세 막 타고 이제 타고 내려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ETF 매수 보시는 분들은 50 이하에서 매수를 노리셔도 충분히 그 가격대 50 이하에서? 그 정도 가격 충분히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뭐 기존에 매수해 두셨던 분들은 그냥 그대로 기다리시다가 나중에 추격적으로 50 이하로 떨어지는 지금 인생 배팅 하셔가지고 다들 매수 들어가시면 됩니다. 거의 제가 아는 제 지인들 아는 가격대만 금액만 해도 몇 억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몇 억 들어갔어요 지금. 사실 이분들이 투자를 잘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런가? 이제 부동산 때 이제 랠리 타면서 수익 보셨던 분들이 지금 와서 또 그래도 안 떨어진다고선 넣는 분들은 단기적으로 한 2, 3년 물려 계시게 생겼는데. 막차 타시는 분들. 근데 지금 오히려 정말 제대로 머리가 딱 깨어 있으시다면은 그냥 태워서 없애는 데다 투자하는 게 최고 아니냐. 지금 이 마인드를 갖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거의 한 5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재작년이죠. 2016년도에 거의 폭락장 찍어가지고 이거 28달러 찍고 이럴 때
그때 정말 사두셨던 분들은 뭐 지금도 그냥 ETF 딱 쟁여두고선 우리는 난 그냥 죽을 때까지 안 판다. 예, 이러면서 플레이하고 제가 계신데 최대 수혜자였거든요. 제가 그때 30달러 이때 구간에 매수를 해놓고 ETF 매수를 해놓고 절대 안 팔 거다 했는데 역시 저도 손이 근질근질해서 정말 한 100% 수익 나니까 바로 빨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쫙 올라가면 좋은데 이게 막 중간에 애 태우면서 50에서 애 태우면서 올라가가지고 예. 사람 피말리거든요 이게. 사실 근데 그 가격이 지금 셰일한테 굉장히 좀 중요한 가격입니다. 지금 떨어져가지고 50까지 하락세가 나온다. 물론 이제 여기서 만약 정말 극적으로 반등세를 쳐준다면 또 그것도 재미있는 플레이일 텐데 50까지 떨어진다는 파트를 가정을 해봤을 때 과거의 셰일이 50선 이하까지 떨어지면은 공격적으로 본인들의 수중을 떨어뜨리던 장이었죠. 근데 만약에 지금 천연가스가 추가적으로 가격 하락 나오면서 오일이 동시에 50을 찍는다. 그러면 공격적으로 셰일가스 생산량이 다시 또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갑자기 가동을 했다가 우리 지금 이 단가 갑자기 안 지켜지던데 해가지고 가동 확 잠가버려야 되는 때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포인트에서 다시 재반등 포인트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 포인트를 반드시 베이커 힐즈 고점에서 차트 놓고선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 에이지 시스템스타님께서 뭐 베스트픽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죠. 네, 베스트픽, 지난 5일 베스트픽이 있었다고 하는데 한번 5일이 이번 주시죠. 주에 좀 재밌게 흘러갔었기 때문에 투 포인트를 좀 얘기를 드리면은 이번에 지금 월요일장에서 딱 넘어갈 때 55.72, 그 다음에 55.40에서 매수 포인트를 드렸었어요. 이때 단타로 딱 찍고 올라가고 두 번째로 한 번 더 밀려서 55.40에서 터닝 주고선 딱 매수로 올렸는데 그 다음에 윗부분에서 저희가 57.45에서 매도 포인트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청산을 굉장히 이때 잘 가져가실 수가 있는 포인트였고 일부 플레이어분들은 57.45에서 매도로 돌려가지고 쭉 끌고 가실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그런 자리였죠. 매도 자리였네. 중요한 매도 자리였네. 그래서 중요한 포지션이었던 만큼 근데 또 이 자리가 또 오늘 장에도 아직까지 저항선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호가 물량이 박혀 있습니다. 아직. 그래서 이 부분 좀 체크하시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사실 미중 무역 전쟁이 만약에 지속될 가능성이 있을지 없을지 이 부분도 좀 중요한데 G20 정상회담 얼마 안 남았죠. 근데 이제 만약에 중국이 미국의 천연가스를 사주면 참 좋을 텐데 미국은 그럼 좋겠죠. 근데 그럼 천연가스가 더 오르겠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지금 아셈 그 에이펙 회의 때 봤는데 둘이 그 멱살 잡고 안 싸우면 다행이에요. 제가 봤을 땐 G20 회담이 거의 펜스 부통령하고 거의 싸우기 직전까지 갔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아마 중국은 미국 천연가스 안 살지 않을까, 살 가능성이 없을 거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뭐 그런 부분들까지 해가지고 해외 시장들 여러 가지들 좀 살펴봤는데 마지막 베스트픽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오늘 이번 주 해외 선물 관련한 해외 글로벌 투자에 대한 상품으로 핫딜로는 해양스타님의 골드, 그리고 에이지 시스템스타님의 오일, 이렇게 얘기를 드렸으니까요. 반드시 참고해 보시면서 얘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마치고요. 인재커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알찬 내용 주신 세 분 시간관계상 여기서 먼저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자, 2시간 동안 상담부터 해외 선물 이야기까지 다양한 내용들 전해드렸습니다.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겠고요. 퀴즈 정답도 맞춰볼게요. 화면으로 띄워주시죠. 오늘의 퀴즈였습니다. 정답은 1번 배당금이죠. 정답 맞춰주신 분들 5분 공개할게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우리 스타분들 유료방송 일주일 무료 이용권 드린다고 했는데요. 많은 분들 보내주셨지만 오늘 당첨되신 분들은 0416님과 5707님, 2315님, 4803님, 3453님 이렇게 5분 되겠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내일 톡스타 고객센터에서 전화 드린다고 하니까요. 모르는 번호여도 꼭 전화 받으신 후에 선물 챙겨가시기 바랄게요. 자, 방송은 여기서 끝나지만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톡스타 검색하시고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원하시는 스타분의 톡방에 무료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추가적 궁금증은 톡방에서 해결해 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저희는 내일 밤 8시에 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